네, 지난 금요일장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화학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매수세가 주도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10월 고점 대비 하락폭의 38% 정도까지 되돌림 나와 주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고용 보고서 이것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애플 제외한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또 강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5% 상승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의 강세에 두드러질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살까 말까 함께 해주실 분은 김용빈 IBK 투자증권 김용빈 주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실랑 헤어룩을 또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리뷰부터 가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에 가져오셨던 시간 외 특징주였습니다. CT 영상 데이터 활용한 의료 AI 신규 상장주 코어라인 소프트 목표가가 24,000원이었는데 전일 종가 24,500원으로 거래 마쳤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최근 좀 시장 반등에 의한 그런 영향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이번 시장 반등에 있어서 특히 AI 관련 의료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좀 선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때 말씀드린 좀 매수에 대한 근거 같은 부분은 특히 이 오버행 이슈에 대한 전량 해소라는 부분 때문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 때문은 아니라 또 다른 AI 주가들이랑 비교해서도 상당히 아직 저평가적인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직 향후 1개월 정도 오버행 이슈가 한 3개월 차에 또 나오는 그 물량 직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아직 해볼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홀대 관점으로 가도 네.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리뷰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시간에서 움직인 종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알콜부터 볼 텐데요. 장 마감 후에 트러스톤 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이사회 의사록 열람 그리고 동사 허가 소송 제기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이죠. 10%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HYTC 5.3% 올랐는데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가 강세 흐름을 보인 가운데 SK온의 실적 선방도 주목도가 커졌죠. 여기에 또 공매도 일시 중단 발표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서메이지 이어서 보면요.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NC소프트의 신작 출시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주목도 높아진 가운데 이렇게 5.22% 올랐고요. 머큐리 3.84% 상승인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통신 수요 장비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전망이 되면서 머큐리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고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점 그리고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발휘되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는 2.89% 올랐는데요. UAE 경제대표단이 투자사인 더 핑크퐁 컴퍼니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주임님께서 이제 가지고 오시는 이 시간 외 특징주 목표가 달성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귀가 더 쫑긋해집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사실 뭐 오늘 시간의 종목에서는 특히 대부분이 좀 공매도 관련 이슈 종목이었습니다만 제가 가져온 건 좀 공매도 종목과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고요. 머큐리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머큐리라는 종목은 특히 지난 5G 얘기했을 때와 비슷한 좀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머큐리는 특히 이 광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와이파이 AP 같은 그런 제품들을 주로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머큐리가 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부에서 광 케이블 필수 설비에 대한 그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제한을 다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자 이동통신사에서 그 설비를 투자하게 되면 3년 동안에 대해서 그 뭐 광 케이블을 다른 사업자가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얘기에 따르면 신규 4번째 이동통신사가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그 광 케이블에 대해서 5년 동안은 다 써도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왜 머큐리의 좀 광 케이블 사업자에 좀 호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표명한 거겠죠. 투자가 늦으니 이제는 좀 투자를 좀 활발히 해라라는 좀 의견을 비춰질 수도 있고, 또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가 그 아이즈 비전이라는 특히 알뜰폰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 4자 이동통신사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요일부터 이 이슈가 좀 지속돼 왔던 네네. 부분 때문에 상승이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내 통신업자들 사이에서 올해 초부터 좀 많이 인기가 됐었습니다만 와이파이 6 모델에 대한 부분이 특히 좀 많이 넓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특히 5G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투자가 좀 빨리 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머큐리의 실적을 좀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9월 때 5G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특히 바이든이 남부 지역 쪽 유권자들을 위해서 좀 투자를 활발히 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 먼저 깔려야 될 게 사실 광 케이블 쪽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큐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광 케이블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미라든지 유럽 쪽 선진국 시장에서도 사실 50%를 간당하게 못 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광케이블이라는 시장이 아직은 해외 부분에 봐서는 아직도 좀 가속화가 돼야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발 뉴스로 말씀 주셨다시피 9월 초 중반에 통신 장비 기업들 뭐 주가가 좀 좋았었고 이후에는 뭐 시장과 함께 동반 하락해서 조정이 크게 나온 상태입니다. 가격 접근은 네. 어떻게 볼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에서 살짝 밀린 한 6,1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6,800원, 손절가는 5,800원으로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머큐리 목표가 6,8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들에 이어서 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한번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비롯해서 오늘 실적 발표에 나서는 기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J 대한통운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매출액은 5%대 빠지고 영업이익은 반면에 12%대 급증을 예고를 했습니다. 택배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실전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NF는 매출액 7%대 오르고요. 영업이익은 반면 71%대 급감을 예고했는데요. 유럽 소재 고객 사양 양극재 출하 기대감에 이렇게 엇갈린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계의 엔비디아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코스메카 코리아 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외 고객사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3분기 최대 수익성이 예고된 가운데 매출액 12%대 급증, 영업이익 무려 252%대 튀어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 화장품 회사인 잉그로드랩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오를 걸로 보여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애경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10%대 오르고 영업이익은 14%대 급증을 예고했는데 컨센서스를 부합한 실적 예고를 했고요. 탄탄한 성과가 지속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만나봤습니다. 네, 실적 발표 기업들 전망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CJ 대한통운입니다. 사실 네네. 최근에 물류 업종이 상당히 많이 안 좋은데 왜 이런 종목을 굳이 꼽아야 되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류 중에서는 가장 좀 선방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매출액 약 3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 1,200억 원대 이제 컨센서스를 부합할 전망인데 특히 이 매출액 부분은 꺾이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데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실적에 대한 좀 개선이 나타나는 이유가 특히 일단은 매출 자체 전방 산업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매출 자체에서는 좀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이 이커머스 중심의 좀 그런 소형 물류 쪽으로 계속 사업을 좀 늘려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커머스 시장도 상당히 많이 안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이커머스 중에서도 극소량 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이 단가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 단가를 가지고 이제 좀 실적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취지가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소형 물류를 통한 이 영업이익률 자체를 계속적으로 높이고자 하는데 좀 회사가 좀 포커싱을 두고 있고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류업계라든지 이커머스 업계가 사실 좀 지금 경기 침체라는 그런 선행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불황이 있어오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물류 관련 주가
관련주들에서는 특히 CJ 대한통운이 좀 저평가 구간에 좀 해소되어 있지 않나, 네.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택배 물량 자체는 지금 전방 산업의 성장세 부진으로 인해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익성을 챙겨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확인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CJ 대한통운에 대한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인 75,9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72,000원으로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뭘 볼까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흐름 너무 네. 좋죠. 흐름도 좋고 앞서서 CJ 대한통운과 비슷한 느낌이 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고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CJ 대한통운과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은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도 사실 전방의 실적이 상당히 좋긴 했습니다. 실적이 좋긴 했지만 매출액 단에서는 그렇게 좀 뚜렷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영업이익 단에서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부분이 코스메카 코리아도 비슷하게 이 고수익이 되는 쪽에서만 특히 포커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수익에 대한 그 고객사들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도 영업 레버리지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향후에도 좀 비슷한 결을 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매출액보다는 좀 내실에 좀 힘을 쓰자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회사 전략을 좀 이끌어 나가고 있고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앞서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중소형 화장품 트렌드가 계속 지속된다는 점이 일단은 그런 부분이겠고 특히 국내외 법인에서 특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객사들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곳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케어 제품이 상당히 좀 많이 히트를 치고 있고 또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실적 개선을 통해서 적자 법인에서 아마 흑자 법인으로 아마 이번 분기 아니면 3분기 아니면 4분기쯤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미국향 법인에서는 특히 이 선케어 제품이라는 것이 국내 화장품에서 특히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고퀄리티의 저가격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시장 성장이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는 바입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수익성 챙겨가고 내실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중국 법인 쪽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 33,7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는 CJ 대한통운과 코스메카 코리아를 살펴봤는데 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사실 단기 수급 관련해서는 아마 공매도 조치에 대한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런 종목은 어차피 단기적으로 다들 종목 리스트를 다들 아시는 종목일 테고 그런 종목 외에도 이제 좀 새로 볼만한 종목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좋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수급도 좀 뒷받쳐 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특히 대양전기공업을 이제 좀 포커싱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생겼는데 일단은 기존의 대양전기공업을 종목들을 보실 때 특히 좀 조선 관련이라든지 방산 쪽으로 좀 많이 포커싱을 두셨습니다. 특히 방산 쪽에서도 이 조선 쪽으로 상당히 많이 포커싱이 돼 있었고 이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선박용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산 관련한 그런 장비들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사실 이 방산에 대한 이슈가 좀 꽤나 있었죠. 뭐 이스라엘 하마스라든지 아니면 우크라 전쟁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양전기공업은 잘 가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지정학적으로 사실 해상 전투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쪽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특히 대양전기공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박 관련한 이제 방산에 상당히 좀 초점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못 얻긴 했었으나 그래도 좀 방산이 좀 국내에서도 그렇고 좀 조선 관련 방산도 상당히 좀 뜨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양전기공업의 메인 포인트는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국내에 이제 그
만도를 통해서 이제 그 ESC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ESC라 하면 뭐냐면 이제 자동차의 그 차체를 제어해주는 이제 뭐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을 때 차체를 제어해주는 그런 그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모듈에 들어가는 센서를 이제 납품을 하게 됐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사에서 사실 이것을 거의 독과점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왔습니다만 이 만도를 통해서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로 이제 나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특히 한 내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한 5, 600억 정도의 매출액 여기서만 이렇게 기대가 된다고 하니 사실 좀 실적에 대한 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캐파를 확장해오면서 신공장을 설립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좀 실적 성장이 기대되지 않나라고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대양 전기 공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군 선박용에 대한 관심 말씀을 좀 주셨고 자동차 ESC 센서의 고성장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대양 전기공업 그러면 가격 전략도 짚어주시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인 11,48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13,2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양전기공업 목표가 13,2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오늘 시간호에서 머큐리 짚어봤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는 CJ 대한통운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오늘의 관심 주로는 대양전기공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김용빈 주임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